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11월 12일 장 마감 오후 5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쪽에서도 특정 종목이 많이 올랐고 AI라든지 또 최근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오르고 있고 AI 반도체 쪽 시가총액 큰 몇 종목이 오르고 안 오른 종목이 굉장히 많고 한국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은 안 오르는데 이 종목은 안 오르는데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2차전지 안에서도 에코프로나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M 이런 종목들은 또 많이 올랐는데 안 오른 2차전지 바닥주들도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 우리가 바이오든 또 AI든 우리가 떨어질 때 그 폭을 보면 말도 안 되게 폭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예전에 뭐 만원짜리가 1000원 되고 뭐 10만원짜리가 몇천원 되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고, 그렇게 떨어진 이후에 또 오를 때는 또 AI, 또 반도체, 또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실적하고 상관없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바이오는 임상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의 특징이 또 내려갈 때는 버팀목이 없을 수 있어요. 실적이 안 나오는 섹터 같은 경우. 그래서 한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바이오는 다시는 안 한다고 또 다짐을 했던 분들이 또 바이오 올라가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특정 섹터들은 올랐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이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은 올랐는데, 그나마 요새 지주회사가 저평가인 종목들 순환매로 좀 올라가고 있고 증권주 조금 올라가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은 최저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도 정말 많다는 점, 또 체감 증시는 25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런 뉴스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종목만 계속 쳐다보다 보면은 이것만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저기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진짜 이거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들도 또 한 가지 희망은 최근에 며칠 만에 또 급등을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심지어 공매도가 어제까지 50몇 %였던 기업이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이 없는데 공매도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2차전지가 그랬죠. 다시는 안 한다. 2차 전쟁 절대 가망 없어. 실적 안 나와. 지금 뭐 AI 반도체 실적 나오나요? 안 나와요. 로봇주 실적 나오나요? 제약바이오 실적 나오나요? 수천억씩 적자나는데 시총이 수조에 10조씩 가는 기업들도 많아요. 반면에 진짜 실적 좋은, 최근에는 조금 부각을 받고 있는 LG그룹, LG전자, LG이노텍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바닥일 때 안 갈 때도. 그런데 이제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시총이 로봇 AI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산 저평가, 실적 저평가 종목들 아예 안 가고 버려버리고 거래량 없는데 공매도 치고 하는 종목들은 순식간에 주가가 급등을 해서 쇼커버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종목들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있잖아요.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항상 이 영상, 이 전전 영상, 제약바이오 총정리, 뭐 반도체, 로봇, 2차전지 총정리 제 영상에 많은 종목들이 나오는데, 에코프로가 떨어질 때는 10분의 1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오를 때도 예전에 에코프로 오를 때 급등해서 10배씩 오를 때 막판에 한 2배 정도 올랐었고, 제일 저평가는 포스코홀딩스다.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를 집중적으로 모아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떨어질 때도 그만큼 덜 떨어지는 게 또 포스코홀딩스였고, 지금 오늘 또 의미 있는 뉴스가 나오면서 2차전지 전반적인 종목들이 추세를 유지할 경우에는 안 갔던 종목들이 순식간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그런 종목들, 뭐 솔루스 첨단소재, 유일에너테크, 그러니까 끝도 없이 떨어지는 종목 안에서도 급등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내 건 왜 안 가나,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이 갈 차례가 될 수가 있고, 반도체 로봇 AI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또 미국의 엔비디아하고 특히 연동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만약에 AI 반도체 쪽이 어저께도 많이 출렁였었거든요. 근데 AI 반도체 쪽이 쭉 빠지는데 바이오가 오르고 나머지 것들이 올라서 의외로 크게 안 빠지는 종목들도 많았었어요. 어저께 많이 안 빠졌지만 특히 막판에 조금 말아 올렸지만, 그렇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고평가라고 하고 뭐 경제 대공황이다, IT 버블이다 보다 더 심하다, 근데 그때하고는 다르다, 실적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도 터무니없이 많이 오르면 떨어질 때 반토막, 세토막, 네토막 나는 경우가 많아요. 2차전지도 그랬고 테슬라도 몇 년 전에 뭐 400불에서 100불 아래로 순식간에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특히 엔비디아나 반도체 미국의 지수가 조정 나왔을 때 연동이 심하게 만약에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 간 종목들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 안에서 내가 큰 베팅이 들어가서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미국이 설령 폭락이 나오더라도 안 오른 종목이 수두룩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폭락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 이 미국이 갑자기 폭락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5, 6% 폭락하면은 이것도 같이 떨어지지 않느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 봤자 1, 2%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바닥에서 한국 증시는 절대 안 돼, 너도 나도 올매도 이렇게 했던 종목들도 많았잖아요. 지금 그런 종목들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여기 가면 우르르 가기 때문에 안 가고 있는 종목들을 시장가로 매도 때리고 하루 거래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 수량 거래밖에 안 하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의외로 만주, 2만주 거래하고,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호가가 비어서 상한가도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 안에서도 기회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오르려고 하는 종목, 이제 추세를 타는 종목 안에서 또 제약바이오도 요 전에 설명드렸던 셀트리온 제약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안 오른 종목들,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예요. 한미약품 10년 동안 떨어지고 아직 본전 안 왔습니다. 그때 기술 수출했을 때 2015년도에 폭등하고 나서 10몇 년 동안 본전이 안 왔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고점에서 시끄러울 때 10배씩 이렇게 오른 섹터에 걸려들면 정말로 힘들어진다. 그래서 2차 전지든 반도체든 AI든 로봇이든 또 저평가 우량주든 밑바닥에 있는 종목이든 이제 그런 종목들 추세를 탈 수 있는 종목에 만약에 관심을 가진다면, 시장이 설령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하고 하더라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버릴 사람이 많아야 공매도도, 거래량이 많아야 공매도가 의미가 있는 거지, 공매도도 하루 거래량 얼마 되지도 않는 거에서 공매도 비율이 높아봤자 쇼커버링이 트면 에코프로, LNF, 포스코, 퓨처엠처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거든요, 종목들이. 그래서 오늘은 총정리 영상이니까 또 2차 전지 안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항상 설명드리고, 최근에 추세 좋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 또 관심 종목들 섹터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꼭 좀 눌러주시고, 종목들이 정말 많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적어 가시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특정 섹터의 우르르 이게 아니라 이 종목이 추세가 좋다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딱 등록을 하고 그 종목 급등하고 연타석으로 급등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하루 이틀 뒤에 또 3, 4일 동안 제자리로 내려오고 다시 급등하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좋은 추세에 있는 종목들 급등한 거 딱 사서 다음날 급등 떡 가는 거, 그거 몇십 개 중에 하나입니다. 급등하고 나서 다음날 반짝 오르면 매도 치는 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좋은 추세에 있는 종목들, 더 갈 수 있는 종목들, 꾸준하게 그냥 봐야 될 종목들 위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같이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지금 안 가고 있는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절대 우울해하지 마세요.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종목은 가는 거고, 또 기다려서 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에코프로 쪽에서도 개미들은 패닉 온다, 근황, 한 달 사이에 뭐 3만 얼마에서 10만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ESS 배터리 사업 관련주들을 또 보면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남들보다 훨씬 더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에코프로다. 에코프로가 안 되면 가망이 없다. 에코프로가 되기만 되면 나머지 종목들 따라간다. 예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도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고 또 2차 전지가 리튬 가격도 올랐고 또 미국이 중국산 ESS에 관세도 부과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나오면서 LFP 양극재 양산 시점이 조금 예상보다 에코프로가 늦어지긴 했지만 최악은 지나갔잖아요. 수백억씩 수천억씩 적자나는 2차 전지 정말 많았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올라가는 로봇 AI예요. 2년 내내 10분의 1씩 된 게 지금 다시 올라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 측면에서 에코프로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여기 직접적으로는 LFP 중심으로 성장 중인 미국 ES 시장의 직접적인 수혜는 제한적이지만 여기도 뛰어들고 있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안에서 순환매를 노려주면 된다.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확보에 7억 달러 투자, 주가 5% 급등. 항상 포스코홀딩스는 그랬어요. 이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기업이나 이제 다름이 없고 포스코 그룹주 안에 좋은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 인터내셔널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오일의 아르헨티나 염호 관권을 보유한 캐나다 자원개발회사 아르헨티나 현지법인 100% 지분 사들인다 이런 기사 나오면서 글로벌 1위 리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료 경쟁력이 중요하다. 이게 연초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글로벌 리튬 공급망을 다양화하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홀딩스가 전에도 그냥 딱 보면 나와요. 에코프로가 미친 듯이 올랐을 때 우리는 대안주를 또 많은 분들이 그때 찾으셨단 말이에요. 에코프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때 당시 때. 근데 보시면은 이때 당시 때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때 에코프로가 미친 듯이 막 이미 올랐는데 10만원에서 150만원 이렇게 달리는 구간에 포스코홀딩스가 기껏 오른 거는 21만원에서 76만원이고 또 미친듯이 오를 때 막판에 열흘 올랐어요. 열흘. 그리고 떨어질 때도 에코프로처럼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절반 정도 돼 있는 수준이고 에코프로는 심지어 지금부터 올라도 전고점 가려면은 지금 현재 월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3배 더 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탄력성이 올라갈 때 에코프로가 더 있을 뿐이지 에코프로가 제가 말씀드렸죠. 무너지지 않고 있다고. 에코프로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종목들이 포스코 퓨처엠이 있죠. 그냥 조정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저는 9만원일 때도 20에서 25만원 여기는 꼭 간다라고 매일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가격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 가격이 오게 되면 여기 손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왜? 2년 내내 계속 물을 탄 가격을 찍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샀어도 본전 이상이 다 왔다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도 똑같아요. 2년 내내 물을 탔어도 그 가격 이상으로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오르게 된다? 에코프로로 손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떨어져서 있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단가들이 예전에 30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만약에 한 번 더 레벨업 할 경우에 12만원 이상도 갈 수 있다. 단 세는 봉이 세게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대장주라고 했으나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이건 조정이에요. 이 정도 시총되는 기업들이 단기 급등하고 안 내려오는 경우 없거든요. 이건 조정이잖아요. LNF도 그렇고. 이거 바닥에서 3배 오르고 지금 쉬고 있는 구간이에요. 보면은 다 똑같아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다 똑같거든요. 하나하나 지금 종목들이 다 버티고 있고 SK아이테크놀로지 다 강조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보면은 다 그냥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발산이 안 됐죠. 아이테크놀로지도 발산 안 됐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은 지금 이 가격이면은 거의 지금 물탄 가격 이상으로 한번 찍은 거거든요. 이거는 LNF도 그렇고 이 정도 급등하게 되면은 특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 BME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이 낫다. 기관들이 산다. 오르는 거는 훨씬 못했어요. 에코프로 BM이. 왜? 이것마저도 에코프로를 손절을 다 시켜버렸거든요. 기관 안 들어온다고. 근데 공매도 쇼커버링은 여기가 더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단지 한 2달 전만 가더라도 에코프로 BM이 훨씬 낫었고 온통 기관에서 여기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이 이게 또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포스코 홀딩스가 기업의 가치 많은 사람들이 물을 타고 손해를 안 보는 가격이 가려면 에코프로 정도 가격이 가려면 40만원 이상을 찍어야 키 맞추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이상을 찍을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이 한 번 더 달려서 이끌어줄 수도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3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쇼커버링 강하게 나오면서 한 번에 뚫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요새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포스코홀딩스 보시면은 또 LG 추세 만들고 가고 있고 잘 보시면은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추세 타고 있는데 카카오도 보시면은 요런 가격에서 가봐야 얼마 가겠어 해서 뚫어버리고 간 게 이 가격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은 일단은 조정 나와요. 그래서 이런 큰 상승이 안 나왔다. 포스코홀딩스에서 카카오페이처럼도 안 됐어요. 그쵸? 카카오페이도 3 바닥에서 시간을 오래 끌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에코프로가도 포스코홀딩스는 안 돼. 차라리 딴 거 해. 이러다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가봐야 얼마 가겠어 하는데 카카오페이는 바닥에서 뭐 거의 이건 시총이 더 작으니까 한 3, 4배 뛰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면은 물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고점에서 절반 되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쵸?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3고점의 추세를 돌파하는 과정이 있죠? 그 돌파할 때 따라 붙어서 쭉 이렇게 당겨버리고 사면 떨어집니다. 보통은. 그래서 항상 카카오뱅크가 약했지만 카카오뱅크 여기 갔었고 지금은 이제 다 내려왔으니까 관심을 가져도 되겠죠. 카카오든 카카오뱅크든 카카오는 추세를 만들고 있고 카카오페이도 지금 추세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바닥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발산이 되려고 이게 가봐야 얼마 가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올라갈 때 쇼커버링이 들어오면 이렇게 장대봉이 떠서 한번 확 올라가는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무 때나 샀어도 다 수익권으로 바뀌는 그런 구간이 옵니다. 포스코홀딩스 안 간다고 속상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 들어갔었어요. 원래. 그리고 회사가 제일 좋다고 매입한 게 포스코홀딩스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제가 유증까지 받자고 말씀드리고 이거 절대 안 된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유증하니까 미리 대피해야 된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유증차면 3자배정 유증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거 아니에요. 그쵸? 결국은 25만원 갔습니다. 유증까지 받았으면 더 이득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월봉상으로 발산 크게 거래량 나왔죠? 포스코홀딩스 거래량 안 나왔죠? 올라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확 치고 올라가면 보세요. 카카오뱅크처럼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는 거 월봉상으로 카카오페이처럼 확 치고 올라가는 거 안 나왔죠. 포스코홀딩스가 확 치고 올라가면 여기서 서로 달려듭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찍은 다음에는 안 사겠죠. 근데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내려올 때 사요. 내려올 때. 그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하나 확실하게 밀어붙이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차 전지종에서 저는 어떤 것도 팔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망하지만 않으면. 왜? 유일 에너테크처럼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남들 갈 때 전혀 안 가고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손재까지 까게 한 게 1100원의 유일 에너테크예요. 그런데 지금은 3배 오르면서 황제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쵸? 이러기 때문에 상을 쳐버리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을 때 섹터별로 다 갑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금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쵸?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금 느닷없이 추세를 만들다가 이것도 월봉상으로 그렇게 유명했던 종목인데 6만원에서 저가가 얼마예요? 6천원이에요.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거래량이 발산이 되고 있죠. 솔루스 첨단 소재가.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을 계속 두드러 맞고 제자리 하나도 안 오른 가격 오르고 제자리 오르고 제자리 오르고 제자리 하다가 걸려들면 이렇게 되는 그럼 이게 지금 또 대장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전고체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주봉하한선 엔벨로프, 주봉하한선 엔벨로프 요 자리를 크게 못 밀면은 낙폭과대에서 반드시 이렇게 거의 쏩니다. 섹터별로 보면은. 그런 게 요새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삼성 SDI도 유증받았으면 대성공이에요. 이 종목도. 이 큰 종목이. 그쵸?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안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에코 앤 드림 안 갔잖아요. 안 갔습니다. 바닥에서 하나도 안 올랐어요. 좋은 자리에 있죠.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엔캠 요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노 신소재 요런 자리에 있죠. 다 보면은 이미 맛이 갈 대로 간 종목이에요. 나노 신소재는 여기서 요만큼 거래량이 한번 나왔는데 그래도 얘도 지금 추세 만들고 있고 대주전자 재료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리 만들고 있는데 하나도 오른 게 없어요. 이런 애들이. 그쵸? 오른 게 없습니다. 보면은 추세만 이런 자리에서 요즘 급등이 잘 나와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안 갔습니다. 그쵸? 포스코 인터내셔널 좋은 자리 만들고 있잖아요. 한번 거래 터지고 급등할 때서 한번 또 물리고 내려오면은 요런 자리 만들고 있죠. 포스코 엠텍 좋은 자리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잘 보면은. 그래서 포스코 그룹전에 다 보석 같은 종목들만 골라서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요새 들어서는 또 많이 말씀 안 드리는 게 포스코 홀딩스 쪽에 좀 더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 분들이 해결이 됐어요. 추가적으로 바로 달리면 더 좋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행 같이 막 달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끌고 가버리게.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 2차 전지 좀 이따 또 총 관심 있는 종목들 제가 정리해놨는데 이따 중간중간 다 나오겠지만 요새 방산주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약간 여기서 그리고 정말 시끄러운 게 지금 하나하나 현대 현대 일렉트릭 있죠? 그러니까 좀 이따 다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방산주나 조선주도 지금 요번에 확 치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잘 보니까. 그러니까 방산주 시끄러웠던 거 그리고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올라 있는데 이런 각도로 올랐을 때 여길 또 질러서 여길 이런 식으로 막 급등해서 올라가는 건 욕심이에요. 그래서 떨어지고 절반 반등 105,000원 반등이 들어가서 얘는 조정이 나와서 요 밑에까지 좀 빠지는 부분들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느닷없이 치고 간 게 GS 아니에요. GS가 느닷없이 치고 갔습니다. GS가. 그러니까 LG가 느닷없이 지금 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LG. 한번 올랐다가 내려와서 지금 좋은 자리 만들고 있어서 이런 것들로 수급이 몰릴 수 있어요. LG, LG전자. 그쵸? 지금 자리가 좋잖아요. LG전자도 이게 키맞추기가 들어가서 발산이 들어가려면 12만원까지는 일단 땡겨야지 이게 키맞추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LG전자도. 그래서 LG전자도 참 오랫동안 하는 종목이지만 이게 이 윗단까지는 일단 한번 찍어야 돼요. 이 전고점 라인.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LG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로서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지금 LG나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퍼가 너무 낮고 그런 거 안에서 요새 또 터지는 게 한국타이어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전 안 가고 있던 애들이 질질 올라오다가 요런 자리에서 대량 거래로 터져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와요. 한국타이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또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다 지금 좋은 자리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넥센타이어가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금호타이어도 그렇고 LG나 LG전자 많이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셀트리온을 보고 셀트리온 제약을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이 올랐느냐? 안 올랐죠.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세 만들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제약도 있고 JW 중해제약 같은 종목들이 정말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월봉상으로 올랐느냐? 안 올랐습니다. 최밑바닥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반도체 쪽에 로봇주 중에 더 가는 것들도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은 확률이 옛날보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는 애들도 있는데 빠지는 것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SK바이오팜 항상 강조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이 영상, 이 전적 영상 보시면 다 나옵니다. 보면은 요렇게 추세 유지되고 있다가 요게 달리는 거거든요. 또 보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 그리고 지금 추세 계속타는 파미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파미셀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지금 올라가는 추세 종목 안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단 요렇게 급등했을 때 바로 안 가더라도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또 조정 나왔을 때 요런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대형주 안에서 안 간 것들이 정말 많고,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카오 안 갔어요. 삼성 SDS 같은 거. 그러니까 뭘 보면 되냐면 급등을 하고 나서 내려온 다음에 지금 현재 대안주를 계속해서 대형주 안에서 찾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 카카오든 지금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급등이 많이 나오는데 막상 급등할 때 사면 떨어지죠. 이렇게 포스코 인터넷에서 올랐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21선 있을 때 보는 SDS 같은 종목들이 훨씬 낫죠. 건설도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삼성물산만 올랐어요.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산이 추세가 더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오르지 않았는데 나머지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안 갈 때 폭락을 자꾸 생각할 게 아니고 안 간 것들을 찾는 게 낫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서진오토모티브 한번 보세요. 이게 생전 안 가다가 오는 상한가를 친 종목인데 거래량이 이게 이틀 전에 3만 주였었어요. 보세요. 이게 주식이 참 요새 공매도 정말 함부로 치면 안 되는 게 공매도 비율이 57%였죠. 1792원에 누군가 공매도를 쳤다는 거예요. 하루 거래량의 절반을. 그랬더니 상으로 치고 가서 끝장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다가 느닷없이 이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보면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로봇주 안에서도 요런 게 뉴스 나오면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갔던 재탕 로봇주가 지금 안 가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또 확 치고 올라갔더니 내려오잖아요. 저때 자리에 21살 버텨서 급등해서 순환매로 추천한 종목 아니에요. 클로버도 그렇고. 그쵸? 이런 애들이 슬슬 꺾이려고 하는데 딴 것들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HNS 하이텍 이런 종목들 한번 보세요. 이게 주봉을 보시면은 많은 분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떨어진 다음에 보시면은 이 엔벨로프 파란색 선, 볼린저 밴드 하한선 요게 주봉 라인이거든요. 이런 자리를 크게 밀지 않는 종목 안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호재 한 방 나오니까 그냥 상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막 치고 올라가는 게 있지만 한미약품, 저는 한미약품을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사이언스도 있고 한미약품이 있는데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요. 한미약품, 사이언스는 평생문전 안 오는 게 17만원, 4만원이에요. 보면. 그쵸? 근데 이때 기술 수출로 갔던 게 한미사이언스예요. 미친 듯이 올랐었고 한미약품도 이때 당시 때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70만 원 간데 간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 10년 내내 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지금 올라가 있는 반도체 AI도 한번 걸려들면은 다시 가려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번 고점 걸려들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 안에서 안 간 것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화학주가 요새 안 망하잖아요. 대한유화 보면 롯데케미칼 요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죠. 근데 이런 애들 떨어진 거 보면 터무니없이 많이 떨어져 있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화학주 망한다 그랬었어요. 다 망한다 그랬어요. 롯데케미칼을.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안 가다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가다가. 근데 위치상으로도 제가 봤을 때 롯데케미칼도 여기 주봉하한선 엔벨로프 지지선, 대한유화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주봉하한선 엔벨로프 지지선에서 올라가서 바닥부터 벌써 2배 이상 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롯데에너지조합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롯데에너지 버리라고 했던 종목에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은 생전 안 가다가 제자리 걸음하다가 요렇게 또 가다가 또 안 갔었어요. 근데 롯데에너지가 요번에 호재를 통해서 롯데에너지가 급등을 한 거예요. AI 뭐 관련 이런 뉴스 나오면서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롯데에너지가 이번에 발산이 됐죠. 20월선으로. 발산이 되고 났을 때 사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발산이 되고 났을 때 저점에서 이렇게 확 터졌을 때 사는 거 아닙니다. 연타석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지만 어쨌든 연타석 가는 경우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보면은 15,000원에서 43,000원 여기서 한두 번 오르면 5만원 지금 바닥 3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안 가고 짜증나고 밑바닥에 롯데에너지처럼 이런 식으로 있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한 방씩 터진다는 거예요. 왜? 하도 많이 털어서 그래, 개인들이. 2차전지 안에서도 밑바닥에서 지금 에코프로 말고도 지금 2차는 정말 에이스 기업만 설명드리지만 미래나노텍 같은 종목들이 이제 2차전지 원료주예요. 이거 보시면은 보세요. 이것도 주봉 하한선, 엔벨러프 지지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데 저거 고점 36,000원에서 이 떨어진 게 이 월봉이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급등해 있는 종목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36,000원에서 저점 찍으면 이게 6,000원 거의 뭐 9분의 1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거래량을 늘려주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눌림 먹을 때 보면 또 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안에서도 늘상 제가 말씀드린 종목 이외에도 새롭게 좋은 추세를 만드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 이전 영상에서도 퓨처캠을 말씀드렸거든요. 이 전전 영상에서도 보시면 나와요. 보면 안 갔거든요. 이것도.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가니까 전립선암 진단 치료 임상 관련주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 임상 관련주는 실적 안 나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그런데 지금 요것도 안 가다가 바닥에 있다가 요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한 번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그쵸? 그리고 우리가 AI든 뭐 저평가 종목, 저 PBR 이런 종목들 안에서도 솔리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때 설명드리고 바로 다음날에 급등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급등을 한 다음에 따라잡으면 또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거 회사 되게 좋은 기업인데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연타석으로 가는 애는 기적에 가까워요. 급등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안 가고 내려왔을 경우에는 다시 21선 자리 잡고 요럴 때 눌림 먹을 때 보면 또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에서도 많이 배웠잖아요. 카카오페이에서도 이렇게 달려있는 거에서 내려올 때 줍줍 하면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카카오페이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서는 카카오페이고 NHNKCP가 있어요. 그럼 NHNKCP가 올해 거래량이 거의 역대 최대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박스권을 만들고 오르긴 올랐지만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또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GS 리테일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 BGF 리테일 이런 종목들 최근에 바닥에서 슬슬 올라올라 그래요. 이마트도 있죠. 이마트는 하도 보시면은 여기가 경영권 승계가 됐고 이제 보면은 이커머스 시장 쪽을 굉장히 강하게 노려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한 40%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PNT 2차전지 안에서 안 갔죠. 이것도 보면은 내려오고 나서 한 세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나 뭐 보면은 오르긴 올랐지만 제대로 가진 않았어요. 제대로. 그쵸? 그러니까 요런 애들도 우리가 삼성 SDI 장비 공급 관련주 아니에요. 이것도 있고 윤성 FNC도 있고 보면은 다 눌림자리예요. 보면은 LG화학은 계속 올랐지만 삼성 SDI나 포스코 그룹 쪽 올랐는데 안 간 애들 안에서 가니까. 근데 아까도 HD 현대일렉트릭 있죠? 이거 보면은 이런 애들이 지금 보면은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 있어요.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HD 현대일렉트릭 뭐 ESS 신사업 진출하고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지금 고점을 찍고 지금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한 다음에 조정이 안 나왔죠. 엔비디아 비슷한 게 이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엔비디아가 더 올랐지만
엔비디아 비슷한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만약에 21선 깨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뭐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조정이 나오면 이런 애들도 같이 연동될 가능성이 있어요. 안 간 걸 보셔야 돼요. 안 간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자, 네이버가 있잖아요. 네이버가. 추세가 좋죠. 여기 시끄럽잖아요. 네이버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고 네이버는 아주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주 안에서 요 전에 설명드린 게 NC소프트가 있어요. 신작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요번에는 기대작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 월봉상으로 발산이 안 됐죠? 이런 종목들이 발산이 딱 되면 정말 성공하면 크게 가는 거고 또 출시되고 나서 반짝하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은 게 NC소프트. 게임주 안에서는 하나 더 보면 NHN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만 보면 안 돼요. 보면은 주가 급등하고 나서 지금 보면 내려와서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또 안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자리 NHN도 괜찮아요. 신작 게임이 지금 흥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GS처럼 뜨고 나서 단타 질릴 거 아닌 이상은 좋은 자리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주식을 보실 때. AI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만약에 이것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뉴로핏, 이건 뇌질환 관련주예요. AI, 뭐 뇌전기 치료. 그쵸? 근데 단순 AI는 아니죠. 근데 보시면 상장되고 나서 거래량이 더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크게 추세 안 무너졌을 때는 말씀드리고 나서도 지금 꽤 올랐는데 이런 것들도 만약에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AI 관련주 중에서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뭐 엔캠 뭐 이런 것들 대주전자재료 이런 거 말씀드리고 엔캠은 전해액 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액 관련주 중에 하나 더 있는데 실적은 보면 안 돼요. 다 2차전 실적 안 좋습니다. AI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 동화기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이거 보면 이게 2차전지 애들 떨어지면 47,000원에서 저가가 이거 7,000원입니다. 월봉상으로 발산이 안 됐죠, 이거. 보면 동화기업 이거. 그쵸? 수급 좀 들어오는데 그러면 의외로 때가 좀 덜 탄 기업에 이게 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동화기업 같은 것들. 그러니까 2차전지 정말 좋은 기업들 많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한미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지금 막상 급등 쫙 땡기고 나면 이게 조정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근데 KC텍 이게 반도체 장비 종목인데 지금은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이게 월봉상으로 한번 쳤기 때문에. 근데 조정이 만약 반도체가 나왔을 경우에는 KC텍 같은 기업들, 또 유니퀘스트 같은 기업들, MC넥스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은 기업인데 제대로 가진 않았어요. MC넥스는 거래량이 없어갖고. 그러면서 또 BMT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새로 뜨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요번에 나왔어요. 반도체 증설한다고 LNG 프로젝트 수혜로 올라간다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질질 내려가면 의미가 없고 만약에 BMT가 다시 위로 간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일단 많이 나온 게 일단 특징이에요. 생전 안 나오다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보면은 게임주 안에서도 볼 게 있고 증권주 제가 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영증권도 요새 추세 좋고 대신증권, 삼성증권 매우 추세 좋잖아요. 그리고 키움증권이 항상 제일 좋은데 키움증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또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교보증권 다 지금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증권주는 우리가 AI 반도체 쪽이 좀 조정 나오도 지금 우리나라 안 간 게 태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서 증권주 또 땡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셀트리온 이제 움직이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은근슬쩍 많이 올랐던 애들이 원택 이런 애들 보면은 갑자기 계속 내려가죠 이거. 파마 리서치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 많이 올라있는 애들이 느닷없이 지금 계속 조정 나온 애들도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까 안 간 것들로 집중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까 2차전지 말씀드렸죠. 에코앤드림도 사실 보면 전구체 관련주에 이것도 탈중국 관련주 중에 아직 거래량이 안 터졌는데 주가는 최저점을 제대로 많이 못 벗어났죠. 그쵸? 요런 애들도 주목을 해보시고 제가 전에 한중엔시스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꽤 올랐어요.
요런 애들도 있습니다. 잘 보면은. 근데 보세요. 로보티즈 보면은 이제 발산되고 나서 조정이 나오려고 하죠. 오늘 시장하고 좀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잘 보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확 올랐던 조선주든 뭐 이런 것들 슬슬 하면서 나머지 안 간 것들이 슬슬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당뇨 치료제 뭐 있어요? 한국 BNC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20% 오를 때 질름이 이렇게 됩니다. 거래량이 부족했었잖아요. 차라리 이런 종목들 월봉 보면 예전에 67,000에서 5,000원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살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톡신 관련주예요. 비만, 뭐 당뇨 치료제, 히알루론산 관련주인데 지금 급등하고 나서 21선으로 와 있잖아요. 수급 들어오고. 그럼 여기서 세련봉 꽝 안 떨어지는 이상 또 요거 반등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차라리 찾는 게 낫습니다. 보면은. 이해되셨죠? 요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건설주 현대건설 눌림자리라고 보여지고 대우건설 이런 애들이 지금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재건주는 그래도 올랐었는데 요런 애들이 안 올랐어요. 제가 전력 관련주는 일진전기가 원래 가장 추세가 좋은데 GNC 에너지하고 근데 이것도 지금 아까 HD 현대 일렉트릭 마냥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 다르게 움직이는 지주회사 일진홀딩스 매일 말씀드린 종목인데 추세가 매우 좋아요. 이런 저평가 종목들은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진홀딩스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면서 바닥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도 지금 상승 이후에 내려와서 추세 만드는 거예요. 요런 애들이. 상사 관련주 하나 더 말씀드리면 GS 글로벌이 있어요. GS만 있는 게 아닙니다. GS 글로벌이 이제 슬슬 수급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슬슬 연기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하나도 안 움직였는데 외국인도 들어오고 1년에 4조 매출에 돈을 몇천억씩 벌어서 부채가 확 줄고 돈을 잘 버는 GS 계열인데 이런 애들, 이런 차트가 지금 코스닥 코스피의 태반이에요. 이런 애들 움직이면 세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이제 2차전지 안 간 애들 다 말씀드렸어요. LG그룹 보고 LG전자 보고 현대위아도 지금 대형주에서는 요것만 말씀드리거든요. 거의 대형주에서는 SL 이런 애들은 잘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현대위아 그리고 중소형주 안에서는 지금 자동차주가 서현이와든지 이런 데 안 가더라고요. 실적 때문인 것 같은데 저평가는 정말 저평가예요. 뭐 THN 이게 지금 중소형주 안에선 추세가 제일 좋습니다. 중소형주 안에서 동아화성 이런 애들 하나도 안 가고 실적 아무리 좋아도 안 가더라고요. 이런 애들 보니까. 그럼 이런 애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아요. 이러다가도 현우산업처럼 자동차 전장인데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워낙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DY 이거 진짜 좋은 기업입니다. DY 파워하고 대창단조는 제가 재건주로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실적도 좋아요. 얘네들은 DY가 또 가지고 있고 아직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서 자동차주도 결국은 움직인다. 그리고 정말 소외됐던 종목들 안에서 AI 관련 이야기 나오는 게 SK 네트워크스예요. 요것도 잘 보니까 이 SK 계열 중에서는 안간해예요. 안간해. 실적이 좋은데. 안간해니까 요런 것들도 관종으로 한번 추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맨 가던 애들만 매일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에 또 바이오 종목 안에 HK 이노엔 같은 애들이 안 갔습니다. HK 이노엔 요게 당뇨약 관련주인데 이게 추세를 만들고 있을 때 봐야지 급등했을 때 딱 찌르면 다음날 팔아먹든지 할 때 질르는 거지 급등해서 매일 가는 건 매우 희박한 확률이라고 말씀드려요. 급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확 치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때 강조를 드렸죠. 다른 로봇주 갈 때 안 간 것들 간다. 지금도 로봇주 안에서 안 간 것들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그때는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VMC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실적은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되고 말쯤에서 발표되고 지금 현재
동남아 시장은 물가가 이제 10몇 프로까지 갔다 지금 4%대로 내려왔어요. 연초 대비했을 때. 경제 성장률은 3.5% 목표였는데 4.6 정도 되고, 우리가 출생률은 3.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뜨고 여기에 이마트, 노브랜드부터 해서 뭐 이마트24 다 LVMC에서 하는 거잖아요. 신세계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근데 쇼핑몰이 연말에 지어지고 자동차 쪽 현대차, 베트남 사상 최대 실적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100억이 오세훈 회장이 들어갔고, 신규 전환사채 뉴스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들어간 게, 여기가 자산 10조짜리 회사예요. JB 우리캐피탈이 광주은행 계열사로 갖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들어왔어요. 1,750원에. 다만 이게 4월 달에 추진했던 것들이 오세훈 회장은 5월 달에 이때 2,100원에 1,000억은 1,000억에서 1,100억 가져갔고, 이렇게 내려온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전환사채가 허가되는데 오래 걸려서 지금 여기까지 누른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실적에 내는 부분들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부채도 없고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순이익도 사상 최대로 가고 있어요. 4분기 때 성수기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성장을 하고, 이 LVMC는 남들이 안 갈 때도 잘 갔었습니다. 예전에 상장되고 나서 라오스에 세금 20% 내니까. 그리고 미얀마 현대차도 지금 제일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미얀마가 저런 상황인데도 거기서 흑자가 나고, KR모터스도 이젠 적자 안 나잖아요. 매각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때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3천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 모기업 코라우그룹 매출이 2조에 자산 3조인데 여기서 하고 있는 이마트든 이런 부분들 추가 지분 취득하고, 뭐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 또 우리가 뭐 배달, 택시, 뭐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얘네가 실적이 가시화되고 대주주가 추가 매수를 이렇게 하고 나서도 수백억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 당장 거래가 터져서 급등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뭘 보고 가느냐, 대주주가 왜 샀느냐, 실적이 나오느냐, 바닥이냐, 떨어져 있냐, 이런 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정말로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홀딩스 뿐만 아니라 뭐 LG그룹주 늘상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에코프로, BM, 포스코프처럼 매일같이 영상을 찍었어요. 절대 떨어졌을 때 팔면 안 된다. 오를 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남았어요. 초대형주 중에서는. 2차전지 순환매 나오는데 오늘 영상도 돌려보시면 2차전지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다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추세 좋은 제약바이오까지 다 설명드렸으니까 급등한 종목들 막 따라잡기보다 내 차례가 온다. 그리고 오를 때 뭐 당장 포스코홀딩스 여기 30% 오르면 서로 매도 치는 거 아닌가요? 그쵸? 30% 상한가 가긴 힘들겠지만 20% 10% 오르면 이러면 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어차피 하루 이틀 만에 오기 때문에 2차전지 안 간 종목이든 바닥에 있는 종목, 우리 체감지수 2500 맞습니다. 그리고 몇몇 섹터들이 올라서 지수가 올랐고, 미국에서도 그 몇몇 섹터들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제 다른 sektor들 움직임이 괜찮은 걸 제가 봤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님도 정말 축하드리는 거는, 삼성전자를 못 사신 분들도 LG라든지 다른 대형주들 기회가 반드시 있다. 네이버든 카카오든 안 간 대형주들 많잖아요. 이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쨌든 미국이 폭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AI라고 생각이 들고,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이 들고, AI 로봇주 중에서도 너무 많이 오른 종목, 늦게 급등한 종목들, 이쪽에 우르르 가는 것보다는 제약바이오,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움직이고, 밑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제약바이오가 있고, 밑바닥 종목들 정말 많아요. 하지만 거래량 없이 빠졌는데 내 기업 문제 없는 기업들은 얼마든지, GS가 저런 식으로 가잖아요. 롯데에너지가 저런 식으로 급등을 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은 내가 보유해야지 오는 거니까,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내가 올라서 매도한 걸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 내 종목 잘 된다고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 기다리는 종목이 안 갈 경우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를 왜 기다려야 되고 이걸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래 기다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꼭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 한번 잘해보자 라는 댓글 부탁드리고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